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어책 195쪽과 196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올려준 김득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 채널 영상 보고 왔나요? 이 영상 저작권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링크를 보여줬는데 우리가 왜 이 인물에 대해서 영상을 봤냐면 국어책에서 민찬이라는 학생이 김득신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 자료를 사용한다고 하여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을 소개할 때는 자료 조사 없이도 얼마든지 소개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소개한다거나 우리 반 친구들을 소개할 때는 영상 자료를 꼭 쓰지 않아도 소개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소개를 듣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득신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조선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인데 지금 우리 세상에 계시지 않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민찬이는 영상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온 영상은 민찬이라는 학생이 준비한 영상인 것이죠. 물론 영상으로만 소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민찬이가 소개하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만 영상을 사용해서 소개를 한 거고, 또 이외에 신문기사라던가 책이라던가 잡지라던가 김득신님과 관련된 다른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추가로 발표를 할 수 있겠죠. 자, 아래의 두 어린이의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소개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의 어떤 점을 소개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탐구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 인물의 모습을 소개하고 싶으면 초상화라던가 그림, 사진을 준비하면 될 거고, 인물의 업적을 조사하고 싶으면 위인전이라던가 관련 책 같은 것을 참고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인물의 모습이나 업적이 아닌 인물이 실제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 같은 것을 소개하려면 이야기 글이나 아니면 우리가 허준 봤던 것처럼 영화, 드라마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소개하고 싶은 것에 맞게 영상 매체를 쓸지 아니면 인쇄 매체를 쓸지 인터넷 매체를 쓸지도 우리가 정하면 되겠죠. 여기 어린이들이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점과 인물이 한 일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김득신에 대해 소개할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민찬이가 세운 탐구 계획을 보니까 인물의 가치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인물의 가치관, 또 인물의 독특한 행동, 인물이 살았던 시대, 조선시대 중에서도 어떤 분위기의 상황이었는지를 좀 소개를 하면 좋겠고요. 이런 것 외에 또 김득신에 대해 반 친구들한테 소개하면 좋을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김득신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아마 친구들이 엄청 유명한 다른 위인들은 알고 있어도 김득신님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친구들이 모르는 사람을 새로 소개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재밌는 내용도 넣으면 좋겠고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점도 넣으면 좋겠죠. 김득신님은요, 김득신님은 시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김득신님이 동명이인이라서 친구들로 하여금 화가 김득신을 소개할 것인지 아니면 시인 김득신을 소개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찬이가 소개할 인물과 어울리는 점들을 선생님이 좀 추가로 적어 볼게요. 바로 인물의 업적을 소개해야 합니다.
인물, 신물이 아니고 인물의 업적. 업적이란 말은 한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물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줘야 이 사람이 시인 김득신인지 화가 김득신인지 아니면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았던 그냥 선비인지 알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를 나타내는 업적이겠습니다. 또 이 인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인물이 한 말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인물이 한 말, 인물의 업적. 또 추가적으로 소개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만 초상화 같은 게 있으면 인물의 모습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진이나 그림을 구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점들을 추가로 조사하면 김득신에 대한 소개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재미를 갖고 흥미를 갖고 잘 발표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고 여러분이 이미 김득신님에 관한 지식 채널 영상을 보고 왔으니까 자, 이제는 뭘 해야 할까요? 이 영상 매체가 나타내고 있는 효과들에 대해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영상이 잘 생각 안 나면 다시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적어 볼 텐데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사진 보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정리해 볼 거니까 다시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신 여러분, 김득신은 그래서 화가 김득신이었어요? 시인 김득신이었어요? 동명이인인데 우리가 공부한 이분은 시인 김득신이었죠. 이 조선시대에는 사실 지금처럼 무슨 대회 같은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쉽게 시인으로 데뷔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시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 김득신님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게다가 원래는 심지어 우둔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고 또 이해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책 한 권을 떼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참 좀 배움이 느린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도 시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특징을 가진 김득신이 결국에 이름을 널리 알린 시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의 첫 도입부에서는 약간 아련하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면서 김득신이 얼마나 묵묵히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던 김득신, 그런 김득신이 묵묵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배경음악을 실어서 더 잔잔하고 감명 깊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 내용을 여기 표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다고요? 김득신이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악은 잔잔하고 차분한 느낌을 잔잔하고 차분한 느낌이 드는 음악을 일부러 선곡을 했다. 묵묵히 노력하는 인물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악이 시끄러웠다면 이 김득신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도 차분하고 김득신도 계속해서 글을 읽고 이 음악과 내용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커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음악에서 한번 경쾌하게 바뀝니다. 어떤 장면이었죠? 자, 하인과 길을 가던 어느 날 있었던 일을 푸는데 이 김득신은 읽은 내용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나요? 쉽게 까먹는 사람이었나요? 여러 번 읽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자꾸만 까먹는 모습이 일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길 수가 있고요. 또 웃기는 한편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왜요? 까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까먹으면 저 사람 자꾸 기억력이 안 좋아서 조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슬그머니 고개를 내밉니다. 이때 나온 음악은 일단은 경쾌한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쾌하다라는 것은 가볍고 밝다라는 뜻입니다. 가볍고 밝다라고도 써보고, 경쾌하다라는 것은 가볍고 밝다. 왜요?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자꾸 까먹으니까. 두 번째는 하도 까먹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까지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스꽝스럽고 안타까운지도 여기 적어봐야겠죠? 왜? 읽은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김득신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실수 자꾸 하는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물론 웃기죠, 일단은.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까부터 등장인물이 실수하면 웃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막 불안해지고, 같이 긴장되고, 같이 슬프고 이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할 수 있나요? 등장인물에 얼마큼 몰입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음악이 처음 들을 때는 웃기게 느껴지지만 계속 보다 보면 계속 까먹는 김득신의 모습을 오히려 안타깝고 살짝 슬프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오직 이 자료가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효과겠죠? 멈춰있는 글이나 그림에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영상이기 때문에 강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봤다면 이제 세 번째 장면도 한번 적어볼 텐데 지금 화면이 너무 꽉 차서 깨끗하게 지우고 돌아올게요. 자, 세 번째 장면,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가요? 밤이 되었죠. 여러분, 밤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쉬는 분위기, 편안하고 차분하고 고요하고 쉬는 분위기, 곧 자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밤이 되면 오히려 신나는 사람들도 있죠. 밤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밤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김득신에게는 밤이 어떤 그런 의미였나요? 쉽게 잠이 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공부하는 그런 공부에 더 몰입하는 그런 의미였나요? 지금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방 문 사이로 무언가 책을 읽고 있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죠. 다른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 만한 밤인데도 김득신은 계속 자기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줍니다. 김득신이 어떠어떠한 업적을 남겼다. 김득신이 어떠어떠한 시를 남겼다.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밤이면 밤마다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업적도 남긴 거구나 하고 김득신의 삶을 존경하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음악과 함께 영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운도 남겨주는 것 같아요. 음악의 느낌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 그런데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게 그냥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노력해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그런 대단한 존경심이 들게 만든다고 여기 정리하면 좋겠네요. 꾸준히 노력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김득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 위대한 시인이 되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 이런 이 두 가지 분위기의 장면을 다 본 뒤에 이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김득신이라는 조선시대 시인을 발표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는 민찬이에게 우리가 빙의를 해서 김득신과 관련된 영화가 아니라 영상도 보고 또 추가로 어떤 점을 발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국어교과서 195쪽과 196쪽이었죠? 우리는 내가 준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친구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내 자료가 어떤 특징이 있나를 살펴봐야 했고요. 내가 사용할 자료에 배경음악은 적절하게 쓰였는지, 화면의 효과도 적당한지, 혹시 자막이 필요한데 안 달리진 않았는지, 내가 준비한 자막, 영상의 자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이것을 고려해서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학교에 와서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탭을 사용해서 김득신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여기에 함께 정리해 볼 것입니다. 네이버, 구글 등등 인터넷을 사용해서 적어 볼 텐데 여러분이 혹시 김득신 말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지 않은지 한번 그것도 생각해 오면 공부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 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명쯤 존경하는 분이 계시겠죠? 선생님이 등교하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해오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196쪽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영상 잘 봤다면 꼭 학습 열심히 했다고 클래스팅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